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2022년 두 번째 편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뭐 별건 아니고 사실 테스트 같은 걸 해볼까 했는데 약간 바빠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조금 일을 하면서 이제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조금 공유를 해볼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도 되게 간단하게 설치를 했고 그냥 테이블에다가 지금 올려놓고 찍고 있어서 약간 로우 앵글로 촬영 중인 점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어떤 대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많이들 물어보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찍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바로 잘 찍는다는 거, 잘 찍는 게 뭘까, 혹은 잘 찍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잘 찍는다는 거 두 가지 정도를 놓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논리적으로 파악이 빠르고,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게 몸으로 이어지는 사람이라고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사실 사진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쪽도 다 비슷하죠. 뭐 흔히 말하는 야구, 저는 야구 뭐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야구에서도 보면은 뭐 뇌지컬이 좋은, 흔히 말하는 되게 피지컬로 먹고 사는 뭐 강속구 타입의 파이어볼러가 있다면, 혹은 뭐 되게 컨트롤이라던가 컨트롤 같은 부분을 넘어서서 두뇌 싸움, 심리 싸움으로 이제 타자를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투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축구에서도 그렇죠. 축구에서도 정말 빠르고 강한 피지컬 가지고 이제, 혹은 골 감각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순간적인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지능적이고 영리하고, 이게 단순히 뭐 패스 하나 뭐 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동작 하나하나에서 흔히 말하는 뭐 헛동작을 하지 않는 뭐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사진도 그런 식으로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논리적으로 회전이 빠르고, 그래서 이 사진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뭐 그런 면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그게 또 몸에 익어야죠. 사실 아까 뭐 제가 방금 전에 야구, 축구 이런 얘기를 했지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피지컬도 다른 아마추어 선수들보다 월등히 좋고 좋아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기준선을 충족시켜서 프로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사진 쪽에서도 굉장히 피지컬이 사실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카메라가 사실 요즘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하고, 실제로 굉장히 쉬워졌는데, 뭐 필름 시절부터 카메라 만지시던 분이 저를 보면 비웃겠지만, 제가 카메라를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쉽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를 조작을 잘 하는 사람이 뭐 필요 없어졌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기술적으로 어떤 카메라의 어떤,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AF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뭐 이해하고 뭐 플레이를 잘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런 거 그게 손에서 바로바로 동작이 나오고, 그래서 탁탁탁탁 뭐 AF 모드 바꾸고 측정 바꾸고 막 해서 착착 찍어내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술적인 게 몸에 잘 익어 있는 사람이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근데 카메라 말고도 다른 사진 촬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 모두 해당되는 얘기겠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뭐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얘기는 좀 더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본질과 현상이라는 어떤 세계를 바라볼 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뭐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는 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상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야경 사진 잘 찍고 싶어요. 지금 오늘 이제 여기엔 안 나오지만 밖에 보면 눈이 왔는데 눈 오는 날 사진을 찍는 법을 알고 싶어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당장 일어난 현상 혹은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보고 싶어 하고, 그걸 다루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완전히 한 번도 안 끊고 쭉 가보려고 그랬는데 좀 어렵네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뭐 편집 없이 갈 생각이니까 그냥 뭐 저랑 수다 떤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다시 돌아가가지고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질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또 지루한 얘기고 뭐 원론적인 얘기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냥 빛을 어떻게 다루는가 혹은 빛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현상들을 사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는 거죠. 뭐 야경 사진을 잘 찍고 싶어요. 그럼 야경 사진에서 중요한 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주제가 되는 뭐 피사체가 있겠죠. 그러면 그 피사체가 어떻게 돼야지 찍을 수 있을까? 뭐 빛을 받아야지 찍을 거 아니에요. 빛이 없는데 뭐 찍혀 나오는 건 없으니까 그 빛의 양이 어떠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어쨌든 그렇다면 이 피사체한테 빛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두 가지겠죠. 내가 만들든가 이미 있는 빛을 그냥 쓰던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그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감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러고 나면은 그거를 이제 뭐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거죠.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거는 또 물론 여기도 숙련도가 필요한 거지만, 여기서 숙련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모두 똑같은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 안에 더 효율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더 잘 찍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고의 한 장을 찍기 위해서 그러면 10년씩 걸리는 사람들은 사진을 못 찍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는 되게 또 별개의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서 최고의 한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무가치한 사진들을 10년 동안 찍은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의 어떤 기술적인 수준이 낮지도 않을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연습을 거쳤을 거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은 뭘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크게는 두 가지, 뇌지컬과 피지컬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리고 뇌지컬이라는 거는 아니지. 뇌지컬도 피지컬도 그리고 둘 다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현상과 본질을 파악하자. 현상과 본질을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땡땡 사진을 찍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니까요. 뭐 어디든 똑같은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아이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건 뭘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 사진이니까 아이가 주제가 되고 아이가 피사체가 되겠죠. 그럼 아이한테 빛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그리고 아이가 사람이냐 동물이냐, 혹은 피사체가 사람이냐 동물이냐, 혹은 무생물이냐. 그럼 무생물일 때는 좋죠. 무생물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동물이나 사람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피사체가 아니니까 단순히 좋은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혹은 좋은 빛을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상태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혹은 그 동물이 어떤 상태, 어떤 심리 상태 혹은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게 파고 들어가면은 모든 어떤 장르의 사진이든 간에 사실 되게 명확하게 단순 명료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빛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리고 피사체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 두 가지로 좁혀진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남은 건 뭘까요? 남은 거는 연습이죠. 뭐 연습과 경험. 왜냐면은 시뮬레이션을 아무리 해도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현실과 시뮬레이션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경험을 쌓기 전에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경험으로 이걸 체득한 다음에 이게 해보니까 이렇네? 라고 하는 거랑은 사실 굉장히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의 어떤 애티튜드는 향후에 사진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재미없는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정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인드를 통해서 이제 사진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진들을 찍고 싶어 하고 그렇게 또 찍어 볼 수 있고 결과물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서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내 자랑할 수 있는 커리어를 쌓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있다는 거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진도 특별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말이 조금 길어졌으니까 세 줄 요약 한번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줄 요약.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은 뇌지컬과 피지컬이 있다. 그리고 본질과 현상을 파악하고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기르자. 그래서 3번, 1, 2번을 가지고 이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사진 작업에 계속 임하면서 해야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은, 더 좋은 사진을, 좋은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물론 이제 이 얘기가 되게 저도 사실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가 쓸데없이 길어져서 여기서 자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얘기 한번 갖고 와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일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